안녕하세요. 블랙 차이나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15시 현재 중국이 가진 2조 8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1조 2천억 달러, 즉 4천억 달러의 페니웨이와 프레디 맥 채권 포함과 2천억 달러의 CIC 투자 자금, 그리고 1조 4천억 달러의 비달러 화폐로 구성되어 있다. FRB는 경제의 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등을 근절한다는 이념 아래 모든 경제활동을 결정한다.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로 각국 정부는 총 2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위기 탈출의 묘촉으로 삼았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거꾸로 시장에 풀린 20조 달러의 대부분은 채무자를 파산으로 내몰았고 3차 세계 대공황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중국이 가진 1조 4천억 달러의 비달러 화폐 가운데 40%가 날아간다. 1조 2천억 달러의 보유고 중 4천억 달러의 페니맥, 프레디맥 채권은 태환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8천억 달러만이 유동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중 5천억 달러의 단기 부채를 제하고 나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중국에 떨어지는 이익은 3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1조 4천억 달러의 비달러 화폐를 손절로 처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손절을 받아줄 수 있는 거대한 매수 세력이 있을까나? 7, 80%는 폭락해야 완전 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경제는 미국의 부채에 의존해 왔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부동산 열풍에 의존해 성장했다. 1929년 세계 경제의 중심이던 미국은 심각한 과잉 생산과 과잉 투자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은 1929년에 세계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인 동시에 최대의 해외 채권 보유국이었다. 무역 흑자 국가는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되며 따라서 최대 무역 흑자국은 최대 과잉 생산 국가가 되기 마련이다. 1929년 미국 경제도 심각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세계 최대의 채권 손실을 맞게 되었다. 1932년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하였다. 반면 2010년 실업률은 9.4%밖에 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무역 적자국이자 최대의 하이테크 보유국이었고 경제 악화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절정이었던 시기는 2005년이었으나 이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총액도 미국 전체 GDP 6% 수준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솟아날 구멍이 굉장히 많았다. 2009년과 2010년 미국 경제는 강도 높은 원가 조정을 이어갔고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2010년 미국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1929년 불가항력의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었을 때는 금만이 재산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반면 2008년 대공황은 미국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이기에 미국 경제는 다시 고속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금 가격은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85년 이전 미국 금융기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은 적이 없었다.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급성장을 보이더니 41%까지 높아져 그야말로 신세계 공룡이 되었다. 수많은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부채 비율이 경기 침체의 징후라고 여겼지만 월가는 또 한 차례 신화를 만들었다. 남이 눈앞의 위기를 못 알아보는 것을 비웃으면서 정작 우리 눈앞에 다가온 위기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 블랙 차이나, 위진워.
한빛 비즈니스 주식회사 2012년 7월 1일 초판 발행.